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또 이제 어떤 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논리로 방어 논리를 펼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변호인단은 이제 크게 보면 헌법재판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를 대비하는 크게 두 갈래로 구성이 되겠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소, 거기에 변호인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사를 대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사를 대비한 변호인단, 이거는 대통령이 워낙에 평생 검사로 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많은 훌륭한 우리 검사 출신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게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했죠. 최종이 직책은 방통위원장인데요. 이분이 아마 전체 변호인단 좌장으로 대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제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사법연수원 마치고 이제 군대 공익법무관 3년을 하는데 1년차 때 저 원주에서 이제 공익법무관 1년차 하는데, 그때 원주지청장이 김홍일 지청장이었습니다. 원주지청장. 그래서 이제 제가 1년간 잘 따르고 저한테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항상 그때부터 참 인품도 훌륭하고요. 진짜 검사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성성장구에서 아마 검찰의 중수부장을 했죠. 그때 윤석열 검사가 아마 과장을 했을 거예요. 그때 중수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 정권 들어서는 권익위원회 위원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통위원장 하다가 이제 탄핵 공세를 막 펴니까 그때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오랜 인연이 있고 인품과 실력이 있는 이분이 김홍일 위원장이죠. 검사. 이분이 아마 이제 전체 변호인단을 총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언론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론되는 분들로는 이제 석동현 이분은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친구죠. 40년 지기, 서울대 동기 친구 40년 지기입니다. 석동현. 이분은 이제 민주평통의 사무차장인가? 민주평통. 거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에 좀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잘 안 됐죠. 아마 이제 박정훈 의원, 지역구에 넣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번 총선은 좀 잘 안 됐지만 대통령하고 이제 오랜 인연이 있는 거는 맞고요. 저도 이제 통화를 몇 번 하고 잘 아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직접 변호인단이 직접 합류할지, 아니면 이제 이분도 방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외곽에서 이제 지원할지, 그런 역할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상당히 그래도 40년 지인으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윤갑근, 이분도 유명하죠. 고검장 했으니까 윤갑근 출마도 하시고요. 이분도 이제 대통령과 대구지검 때부터 인연이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고검장 출신들, 중수부장, 검찰력이 워낙 인맥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검찰 수사에 대비한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사 출신도 배진환,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인데 또 대통령하고 이제 서울법대 7구학번 동기거든요. 옛날에 대선 때도 캠프에서 경제 공약, 아마 이게 분야가 다양한 식견이 있는 분 같습니다. 배진환 판사 출신, 이런 분들께 아마 거론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금은 이제 민정실이 원래 있었거든요. 민정실인데 또 아무래도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최명성 변호사도 가있죠. 최명성 변호사는 이제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도 하시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헌법재판 경험도 있잖아요. 헌법재판 경험. 그리고 이제 그 수사 재판독에 다 참여했죠. 양쪽 다에 참여한 유영하 변호사하고 몇 안 되는 분이 최명성, 이분이 이미 민정실에 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민정실을 그만두고 변호인단 도와줄지, 아니면 이게 민정실에 있으면서도 보거나 여러 가지로 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아마 근데 이런 분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옛날에 김건희 여사를 변호했던 최지우, 이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다 변호했던 이런 이제 젊은 변호사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헌법재판 연구관이나 재판관 출신 중에도요. 이제 자유파 보수 여러 이제 분들이 아마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이재명이보다 먼저 구성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여유 있게 구성하되 최선의 드림팀으로 구성해서 최대한의 법리전, 치열한 법리전으로 맞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변호 논리는 이제 결국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벌써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일단 수사하고 헌법재판이 병행하는 게 원칙에 맞냐? 두 개가 모순되면 안 되지 않느냐? 옛날에 손준성 검사 사건처럼 손준성, 일단 수사는 먼저 하면 그걸 지켜봐야 된다. 헌법재판은 이제 수사 결과를 물론 반드시 뭐 수사 이때에서 재판 이때에서 반드시 헌법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손준성 검사 케이스나 보면 또 중단된 예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실제 수사를 한번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헌법재판소는 이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좀 절차를, 헌법재판 절차를 정지시키고 이제 수사 재판을 보자,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수사기관들이 완전히 중구난방이잖아요. 공수처부터 경찰, 그 다음에 국방부 이래가지고 공조수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검찰에 뭐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 있고, 이거만 해도 문제인데, 이렇게 난립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검찰이나 공수처는요, 전부 직권남용까지만 수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관할이 없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위법한 압수수색을 무자비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뭐 서버까지 다 압수수색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그리고 이제 뭐 안가 압수수색 이런 거는 기각이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 돼 제동이 걸렸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뭐 광란의 칼춤처럼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변호인단에서 수사 주체부터 좀 정비를 해라. 도대체 누가 막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를 존재감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수사를 막 남발하고 있으니 이걸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수사나 그다음에 헌재 탄핵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은 바로 내란죄 성립 여부입니다. 내란의 목적이 일단 있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아예 내란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선관위 지금 벌써 서버 복사 지금 이게 뭔가 논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수사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버 복사한 데서 선관위가 영구 마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KBS 나와서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서 이제 선관위 마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란 목적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국회는 해산하거나 마비시키느냐? 그거 아닙니다. 국회도 경찰이 뭐 문은 닫아놔도 아주 낮은 담입니다. 그 넘어가는 게 다 방치한 거, 이 말은 전혀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끌어내라 이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또 끌어냈습니까? 끌어낸 것도 없잖아. 그런 지시했다는 대통령의 그런 것도 없고, 서명이 된 뭐 포고문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끌어내라, 또는 뭐 체포해라,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국회를요, 영구 마비시키고 해산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목적이라는 게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폐시하는
이게 내란 목적인데요. 뭐 저는 끌어내라는 것도 이게 증거가 없지만 또 이게 끌어내지도 않았고 또 잠깐 일시적으로 이게 선관위 서버 복종한 다음에 계엄 해제를 일시 막기 위해서 끌어내는 이걸 가지고 이게 과연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완전히 영구 폐쇄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게 뭐 국회를 이게 뭐 한 달, 뭐 100일, 1년 이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내란 목적 자체가 없었다. 그 다음에 국회 정상적인 표결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즉시 해제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핵심. 뭐 나머지 뭐 사소한 것들은 큰 쟁점 아니에요. 절차는. 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 무력화 되냐 안 되냐. 실질적 위험성. 그리고 그게 가능했냐 아니냐. 실현 가능성. 지금 이게 국회를 어떻게 영구 무력화시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걸 방어하는 게 아마 가장 변호인단의 핵심 역할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분이 자꾸 서정TV 보면서 뭐 제보고도 제가 변호사고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니까 제보고도 뭐 변호인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 입장을 잠깐 밝혀드리는 게 도리가 없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제 실력이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뭐 대통령을 변호할 정도 법 실력이나 이것도 부족하고요. 그걸 떠나서 아직도 제가 이제 많은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도 하루에 한 7개, 8개 올리고 그 다음에 아직 라디오나 공중파를 많이 나갑니다. 어제 제가 KBS 방송을 했죠. 그 다음에 내일 또 YTN 라디오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또 나갑니다. 광주 방송이나 그 외에도 이제 MBN, 채널A 여러 군데 연합뉴스나 또 방송을 많이 나갑니다. 근데 대통령 변호인단을 하면 방송 출연이 이거는 이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지금은 이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대통령한테 가장 도움이 되겠는가 이걸 고민해 보니까 여러 이제 방송에서 대통령의 법 논리를 적극 국민한테 알리고 설득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데 판단에 뭐 직접 제가 변호인단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마음은 항상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변호인단과 함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의 공세, 내란, 유령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광란의 칼춤이 불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 원칙적인 재판관들이 제동을 좀 중심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들도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자기들에게 기관 살아나려고 어떻게든 막 무리한 수사, 이걸 멈춰야 됩니다. 이런 광란의 칼춤을 멈춰야 됩니다. 서서히 이제 멈춰지고 있다. 이미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또 총궐기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법원 앞에서 이재명이 구속해라. 뭐 이런 집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의 부정선거 왜 재판이 안 하느냐 이런 규탄도 있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봤잖아요. 자유파 광화문에 얼마나 집결하고 있는지.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광풍이 잦아들면 좀 냉정하게 차분해지면요. 뭐 대통령의 내란 이거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는 승리한다. 우리가 이제 탄핵 재판도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내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수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광풍은 좀 있으면 잦아듭니다. 잦아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항상 희망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희망의 확신을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고 우리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힘을 믿고 아마 기다리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